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진다. 은퇴 후에는 외롭고 공허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노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드니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인생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현실에 부딪혀 걱정거리는 쌓이는데, 더 이상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책 100살까지 살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정신과 의사이자 80세가 넘어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이근호 박사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근호 박사를 아시나요? 그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60년 이상 의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의사의 길을 넘어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지혜로운 멘토로 평가받습니다. 이근호 박사는 1935년생으로 한국전쟁을 겪으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정신과 의사가 되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60대에는 아내가 희귀병을 앓게 되었고 70대에는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행을 피하려 하지 말고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8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고 젊은이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쓴 100살까지 살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근호 박사는 말합니다.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이 듦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진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60대 후반이 되면서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달릴 수는 없지만 천천히 걸을 수는 있다. 그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는 모습, 새소리, 바람의 향기. 때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멀리 가는 것이 삶의 행복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가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박순자 씨는 70세가 넘어서도 자신을 꾸미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화장을 하냐, 멋을 부리냐,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작은 액세서리 하나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의 행복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법입니다. 타인의 잣대에 휘둘리기보다 본인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실천하며 본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행복이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은퇴 후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65세까지 교사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무료한 일상을 보냈지만 어느 날 젊은 시절 즐겼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지만 점점 그림에 몰입하게 되었고 결국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서 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적 추억의 보따리를 풀고 여러분이 즐기고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열어 자신의 행복한 미소를 마주해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성 씨는 50대 후반의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늘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바쁜 삶 속에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기타 학원을 등록했고 2년 후에는 작은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부정적인 마음은 버리고 일단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세요. 도전한 일의 결과보다는 그 도전을 즐기는 과정에서 행복은 찾아옵니다. 새로운 취미는 삶에 활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사람들과 연락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던 어느 날 40년 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서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이야기하다 보니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지냈냐는 오랜 친구의 전화를 받고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친구와의 짧은 대화만으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합니다. 가장 순수하게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일까 생각하면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망설이지 말고 어릴 적 친구에게 전화의 만남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배드민턴, 탁구를 즐길 수 있는 동호회를 찾아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또래를 만나 이야기하고 웃는 것만으로 마음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내 인생에서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조금만 더 있다가 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건강관리도, 인간관계도, 꿈도, 목표도 그렇게 미뤄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면 결국 나 자신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상해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작은 병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번지고 조금씩 무너진 건강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생활 습관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운동을 내일로 미루고 병원 검진을 다음 달로 미루고 건강한 식습관을 다음 기회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연락해야지, 다음에 만나야지 하다 보면 그 다음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했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상을 이유로 부모님께 연락을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이 뜸했던 친구,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당장 움직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꿈과 목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늦었겠지라는 생각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오노 데스조 씨는 8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90세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삶은 조금씩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미룰수록 후회만 쌓일 뿐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이라도 무언가에 집중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하지만 후회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미래를 무겁게 만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더 감사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오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둘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따뜻한 공기가 피부를 감쌀 때,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세요. 나이가 든다고 배움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0세의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 80세의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할아버지. 이들은 모두 배움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한 내 삶은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순간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다. 용기 내어 한 걸음 다가가면 세상은 다시 따뜻해진다. 혹시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지금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랜만에 마주한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 작은 것에서 기쁨 찾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기, 사람들과 함께하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